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제46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식이 20일 열립니다. 통합된 미국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취임식의 규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대폭 축소됐고 극렬 시위에 대한 우려로 엄중한 봉쇄 속에 열릴 예정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20일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엄숙하게 치러집니다. 앞서 수도 워싱턴 DC에는 경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백악관과 취임식이 열리는 의사당 주변은 철조망과 콘크리트 장벽 등으로 차단된 가운데 무장한 주방위군이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의사당 앞 내셔널몰과 주변 도로, 워싱턴 시내 주요 지하철역들이 폐쇄됐고 버지니아주에서 워싱턴 DC로 진입하는 다리도 모두 막혔습니다. 미국 내 50개 주에서도 무장 시위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에 따라 주 방위군 투입을 늘리거나 의회를 봉쇄했습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같은 폭동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은 전통에 따라 의사당 앞 서쪽 계단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I think that will send an incredibly important visual image to the world about the resilience of American democracy. And so our plan and our expectation is that President-elect Biden will put his hand on the Bible with his family outside on the west side of the Capitol on the 20th. 취임식에는 조지 W. 부시와 빌 클린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현 부통령이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워싱턴 인근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별도의 퇴임 행사를 연 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워싱턴을 떠날 예정입니다. 취임식에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먼저 라틴계 최초 연방 대법관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며 바이든 당선인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낭독합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연설을 통해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취임 연설은 지난 4년간의 분열과 증오를 뒤로하고 국가의 전진과 통합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연설 뒤에는 가수 레이디 가가의 미국 국가 독창과 제니퍼 로페즈의 공연, 실버스타 비먼 목사의 축원 기도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난 뒤 군 의장대를 사열합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부부 동반으로 부시, 클린턴,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알링턴 국립묘지로 이동해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이후 육군 군악대와 합동의장대 등의 호의 속에 백악관으로 이동해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에 들어갑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보통 20만 장의 초청장이 발송됐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일반 국민 초청은 없고 상하원 의원들이 단 한 사람씩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퍼레이드는 온라인상의 가상 행사로 대체됐고 전통적인 대통령 취임식 날 밤 무도회도 생략됩니다. 대신 배우 톰 행크스가 진행하고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90분짜리 TV쇼로 대체되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출연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20일 임하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하길 바라지만 희망만으로는 안 된다며 미한동맹과 방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중 갈등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선 한국은 이미 한국전쟁 뒤 미한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1953년에 미국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19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8회 한미동맹 포럼 강연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과 군사력 강화를 강조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적이기를 바라지만 희망만으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71년 전 한국 전쟁을 포함한 많은 역사적 사례가 말해주고 있다며 강력한 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Now, while we hope for diplomacy with North Korea to be successful, we all can recognize that hope alone is not a course of action. U.S.-ROK alliance activities and trainings are designed to support peace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해리스 대사는 이어 안타깝게도 아직 북한은 미국, 한국 대통령과 각각 3차례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 더 밝은 미래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잠재적인 기회를 올바로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중국의 인권 침해와 자유에 대한 위협 등에 대해 비판적 입장도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이는 미한 동맹의 역사와 견고함에 대한 의혹을 심으려는 거짓된 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1950년에 한국을 선택했고 한국은 미한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된 1953년 이미 미국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m often asked about whether the ROK government is being forced to choose between its security ally on the one hand and its largest trading partner on the other. This is a false narrative designed to sow doubt about the history and strength of our alliance. 해리스 대사는 이 같은 북한과 중국의 영내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해선 미국과 일본, 한국의 3국 공조가 지속돼야 한다고 모테키 도시미츠 일본 외무상이 밝혔습니다. 모테키 외무상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과 위안부 소송 등으로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약화된 양국 관계가 일본과 미국, 한국 간 안전보장 협력에 악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대응을 비롯해 영내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3국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길 원하며 관련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테키 도시미츠 외무상은 또 전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싶다고 말한 데 대해 이란 관계 악화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구체적 제안을 보고 이를 평가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 공무원 이모 씨 피살 사건에 대해 한국과 북한 정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혐의서안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북한 측은 이 씨의 억류와 신문, 살해에 대한 정보와 함께 유해를 왜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았는지 물었고 한국 측엔 유족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11월 한국과 북한에 보낸 혐의 서한입니다. 지난해 9월 한국 서해에서 발생한 한국 공무원 이모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며 질의 내용 등을 담은 서한으로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뿐 아니라 아그네스 갈라마르드 유엔 직결처형 특별보고관도 서명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혐의 서한 발송에 앞서 지난해 10월 유엔 북한인권보고에서 해당 사건은 인권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Such an incident seems to entail the arbitrary killing of a civilian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퀸타나 특별보고관 등이 북한 측에 보낸 서한에는 알려진 것 외에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있다면 제공해달라면서 특히 이 씨의 억류와 신문, 살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 내용과 이 씨의 유해가 왜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자 처벌 문제와 관련한 정보 제시와 생명권을 포함해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코로나 방역 조치 개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알려달라고 명시했습니다. 서한은 특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6조 1항 등의 국제인권법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1년 국제인권법에 가입했으며 해당 조약은 모든 인간은 안전과 생명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 보낸 서한에는 언급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현재 벌어지는 상황과 관련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씨의 억류와 신문, 살해와 관련한 정보뿐만 아니라 유해가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 북한에 억류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취해진 한국 당국의 조치 등에 대해 유족이 이를 알 수 있는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경찰이 이 씨가 사전에 월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의 월북 의도는 북한의 인권 의무 이행과 관련이 없다는 유족의 우려를 전달하며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 사건 그리고 유해와 관련한 사항이 유족 측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점 등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 씨가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한국 측에서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또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한국 정부가 지난 15일 이 서한에 대해 답변했고 이 내용도 곧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유엔의 혐의 서한에 대해 유족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19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15일 토마스 오헤아 퀸터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에 보낸 답변 서한에서 한국 정부는 유족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해경이 유가족을 만나 수색 구조 작전의 결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정확한 사건 당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남북 공동조사 등을 통한 추가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공무원의 월북 의도 증명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선 사망 동기 규명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 측은 한국 정부가 정보 공개 요청에 응하거나 수사 정보를 공유한 적이 없다면서 유엔에 한국 정부 담당자와 공동신문을 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규탄하는 내용을 한국 국회 미국 방문단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19일 한국 국회 앞에서 북한 인권법의 정상 집행을 촉구하는 화요 집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가 올해 초 주최할 청문회에서 해당 법의 위헌성을 알릴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해 한국 국회 방문단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견서엔 대북전단 금지법이 한국 헌법과 국제법상 표현의 자유, 다른 기본권들을 전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대북 정보 유입은 반인륜적 범죄와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북한 당국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